손진 선생님을 모시고 시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앞에요. 최병준 학장님께서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대구상고 총동창회장 하정화 선생님께서 아주 그 시집을 면밀히 몇 번씩 읽으셔서 얘기해 주시고, 또 조민 코리아 글로브 이사장님께서도 거의 뭐 평론가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정화 선생님, 그 조민 선생님 두 분을 우리 스토리 문학에 진짜 평론을 좀 하시라고 중단시켜드리고 싶은 말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셨는지.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그것도 충룡해라고 합니다. 12가지 띠 중에서 11가지는 실제 동물이고요. 한 가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용을 얼마나 많이 우려먹고 또 그걸로다가 뭐 하는지, 용의 문화적 가치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상력입니다. 저는 그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을 때 곤이라는 물고기가 삼천리를 헤엄친다. 봉이라는 새가 붕이라는 새가 삼천리를 그 어깨를 들이면 날아간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런 거짓말쟁이 놈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천리로 구름이 들이올 수 있고 물이 삼천리를 흘러가는 것이 물고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영래 선생님이 그동안 과학도로서 또 여러 가지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자격증을 얻으신 그런 분으로서 저는 시가 굉장히 딱딱할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앞서 그 조민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 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써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의 딱 한 가지는 배고픔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6.25를 잘 써서 받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제 30년 식민지 치하의 이야기를 잘 써서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 시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최근에 뭐 맨부커 상인이 뭐 노벨상 받는 것들을 보면요, 개인의 행복, 지극히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조영래 시인처럼 바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좋은 바람인가? 나는 농작물을 얼려뜨리는 바람인가? 꽃을 피우는 바람인가? 계속 끊임없이 조영래 시인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을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인생관조, 둘째는 우주적 통찰력과
미래지향적 사고, 셋째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에서 첫 번째 중심적인 관점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는 과연 명예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두 번째 관심은 자연 관찰을 통한 인생 관조입니다. 그는 바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관찰합니다. 꽃과 열매가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흙과 뿌리의 수고에 감사하며 나는 가족과 사회에 대하여 어떤 바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적 관심은 우주적인 통찰력과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해와 달의 운영, 자전거와 공전, 풍우에 대한 관심은 결국 나약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승복이며 인류 불멸에 대한 소망이자 시인들의 역할적 제고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을 자연 관찰과 우주 통찰의 정체성 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그 첫 시집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영래 선생님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늘 저 사무실에 와서 미리 그 소설가들 공부할 때 보면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그 출판사에 나온 책을 전부 꺼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고 깊고 그윽한 시집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조영래 시인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